그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수묵화가이고 인물화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 현실에 대한 그림을 주로 그려서 그림을 통하여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큰 전시로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올해의 작가 전시회를 대규모로 했고, 올해 17년도에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외국인으로서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죽은 사람으로서는 피카소와 샤갈인가 그래서 네 번째 전시를 했는데, 나의 예술의 근저, 그 뿌리 속에서는 이 어릴 때 제일 처음에 익혔던 조선의 된장 냄새 나는 이 향, 그리고 그 정신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잊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었을 때 저에게 날개에다가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그림에서 만일 어떤 정신의 힘이 표현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것이다.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들이 이어온 역사와 문화를 속속들이 사랑하고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목숨처럼 아끼셨다. 나는 까마득히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말과 글과 조선의 마음을 배웠는데 그것들은 고스란히 내 예술의 미천이 되었다. 누군가 내 영혼에 삽질을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할아버지가 쓴 대동천자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뒤에 써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은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변화된 사회 속에서 내가 변화를 해요. 그러면 유행을 타기 때문에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시대가 되면 나도 짧은 바지를 입어야 돼. 그래야 내가 세상과 함께 산다고 착각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단계가 높은 사람은 뭐냐면 변화되어 있는 원리를 변화하지 않는 내 마음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주역의 핵심이에요. 이 책에 주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도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변화를 변화하지 않는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한다는 거죠. 시계가 있어요. 시침과 분침이 있어요. 시침과 분침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와 분이 혼란됩니다. 그러나 시침과 분침의 중심이 가운데 뚫려 있으면 시와 분은 일정하게 가리키는 대로 돌아가겠죠. 시계에서 가운데는 고정적이 있고 변화된 것에 대응하여 시간과 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주역의 핵심입니다. 이 책의 핵심을 만약에 다 줄인다 그러면 그것이에요. 변화하지 않는 나의 가장 강인하고 좋은 이야기로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세상을 남을 위해 살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롭게,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게 이해관계나 작게 소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의 사사로운 것을 버려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받들고 항상 실험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탐구정신으로서 창작과 창의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의 몫을 하는 것이다. 이게 천자문을 배우면서 결론적으로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보면 스승사극이 깨달을 깍뒤후 버두 더부려 돌보 어지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신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인도에 가니까 인도에서도 스승을 최고로 생각해. 유대교에서도 스승을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은 스승은 모든 사람을 가르쳤고 사람을 교화시키니까. 선생은 위대한 분이에요. 선생은 나중에 깨닫게 만들어요. 나를 느끼게 만들어. 그래서 옳은 일을 하게 만들어. 옳은 일은 뭐냐면 정의로운 일을. 정의로운 것이 가장 옳은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벗은
세상에 나와 뜻을 함께하고 내 뜻을 이해해주는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해요. 근데 친구를 사귈 때 이해관계로서 그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걸로 사귀게 되면 반드시 벗은 떠나게 돼 있어요. 친구는 더불어 어떻게 도와가지고 어질고 어지러서 마음껏 모든 걸 베풀어서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절대 살인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깁니까? 천만에. 친구를 밟고 일어서고 때려 죽이잖아요. 선생을 따라 죽이죠. 이것은 사도가 무너지고 인륜이 무너지면 폐륜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 원칙도 소신도 없어요. 근본도 없어요. 스승에 대한 존중, 벗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인륜이라는 부분과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면 선생을 존중하고 벗과 함께 어지르게 지니면서 모든 걸 서로 나누는 공동체의 정신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구구절절이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상 아침에 욱 이슬유 오를승 무궁화근 영화영 업술무 달궁. 뽕나무상 아침에 욱 이슬유 오를승. 동방의 아침해가 쑥쑥쑥 떠오르니 뽕나무에 대한 설화는 신화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통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의 기본이 되고 있는 이 종이도 사실은 당나무로 만들었는데 당나무가 뽕나무과의 나무입니다. 뽕나무의 껍질로서 만든 종이로 역사를 재현할 수 있거나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욱, 뽕나무에 햇빛이 들어온다. 그것을 뽕나무가 햇빛이 들어오는 이 뽕나무를 상징할 때 뽕나무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에는 뽕나무가 있을 때는 왜 동쪽이에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뽕나무와 연관돼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신이 강신했던 것이 뽕나무이고 이 뽕나무에 제일 먼저 빛이 비친단다. 그것은 동방이다. 동방은 뭐냐? 빛이 막 닿는 그 순간이 가장 찬란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세수할 때 햇빛을 바라보고 세수하라. 해를 바라볼 때 이마에 아침 해를 받는 것만큼 인간이 맑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세수할 때 개울가에서 해를 딱 보고 나서 해 뜨자마자 하고 이마를 탁 비치면서 해로 말리는 거죠. 문질러서. 이게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무궁화근 영화영 업술무 달궁. 이 무궁화의 꽃이 다음이 없다. 그런데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꽃 아닙니까? 한국을 상징하는 꽃이고 이 무궁화의 꽃이 어떻게 다음이 없다. 끝없이 무궁화 꽃이 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 말은 동방에 뽕나무가 있는 곳이 동방인데 동방에 아침해가 떠오르니 무궁화의 영화가 끝이 없을 것이다. 즉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인데 우리나라 삼천리 강토에서 국민들이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상 아침에 욱 이슬유 오를승 무궁화근 영화영 업술무 달궁.
읽어보겠습니다. 홀로독 설립 안이불 무소할 구 길령 명예에 이길 끝정 홀로독 설립 안이불 무소할 구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독립이라는 것은 뭐 이 말 끝대로 하면은 홀로 쓴다는 거죠. 거친 비바람, 거친 무서리,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본인이 독야청청 우뚝 서서 있는 것은 바위가 물살을 이겨내고 거대한 고사목이 큰 그 태풍이나 해일들을 다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도 그 뼈는 뼛볕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훨씬 더 큰 사람이 될수록 적들은 훨씬 많아지고 강해집니다. 공격성이 무지하게 많아지죠.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자가 결국은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길령 명예에 이길 끝정 오래도록 명예롭고 끝이 좋으리라. 맹자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다리를 부러뜨리고 어린 시절에 눈을 아프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떤 사람은 왜 재수없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달리 보면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 시련을 주어서 더 큰 인물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꿋꿋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과연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독립이 되었어요. 한국이 45년도에 되고 나서 이제 끝부분에 완성시킨 거니까 일본의 폭정으로부터 독립이 되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한 영원히 오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이 마지막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홀로독 설립 안이불 무소할 구 길령 명예에 이길 끝정